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전북 대 이제 인천. 자, 우선은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용병 공격수인 안드레 루이스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김진수 선수랑 지금 안드레 루이스가 지금 어느 정도 결장이고, 그리고 이제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적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전북에서 이제 뛰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사, 그리고 김보섭, 그리고 정동윤이 지금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라 이전보다 좀 어느 정도 전력이 더 강해진 상태고, 그리고 용병 공격수의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출저 의심인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라인업 체크를 간략하게나마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원정에서 포항 상대로 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홈에서는 리그 기준 6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홈에서 일단 공수 밸런스가 좀 굉장히 잘 잡힌 그런 전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이제 홈에서의 성적도 지금 원정에 비해서 월등히 더 좋죠. 자, 이런 지금 전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 역시 휴식기 이전에는 이제 3연승을 거두면서 전반기를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울산, 그리고 서울과 같은 그런 강팀을 연속으로 이제 꺾으면서 원정에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원정에서 좀 압박 강도도 높으면서 굉장히 공격 전개도 빨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현재 위협적인 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유독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북만 만나면은 좀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전북 홈에서 지금 인천이 수년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홈 전북 상대로 인천이 상성상 굉장히 좀 많이 약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홈에서 성적이 이제 다른 팀과 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좀 좋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인천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좀 전북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홈에서의 그런 전북의 그런 경기력도 좋긴 한데 상성상 인천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밀리는 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좀 인천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도 뭐 이제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규성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공격 전력에서 좀 손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좀 많이 타격이 있지 않나 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요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전북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전북승의 고배당으로 햄무. 왜냐면 인천이 지금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를 해두면은 대승보다는 좀 1점 차 정도의 승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A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북과 이제 인천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대 강원 FC. 자, 우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정훈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제주의 핵심 용병 공격수, 그리고 유리 조나탄이 어느 정도 이제 출저 의심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들어온 용병 공격수인 가브리엘이 이제 직전 경기 결국에는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또 어느 정도 결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를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지금 제주랑 강원 두 팀 다 지금 10경기 이상 치르면서 이제 1승도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겪는 데는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엉망인 상태고,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멀티 득점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만큼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네.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 매 경기 그래도 꾸준히 득점을 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뭐 한 번에 이렇게 대량 득점을 하는 그런 경기가 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골의 그런 집중도, 네, 그런 분포가 좀 많이 아쉽다라고 지금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이제 우선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이제 경기력만 봤을 때, 네, 지금 뭐 제주나 이제 강원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지금 제주가 홈이라고 해도 딱히 우세하다는 느낌이 없고, 그쵸. 오히려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강원한테 좀 어느 정도 실점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자, 물론 뭐 이제 휴식기 이후 이제 첫 경기다 보니까 이제 양 팀 다 좀 경기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강원이 이제, 이긴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다. 네, 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쵸. 그만큼 지금 현재 뭐 양 팀의 그런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제주보다는 그래도 좀 강원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강원 쪽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2.5 기준 한번 오버 도전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원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1 경기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2 경기. 자, 서울 이랜드 대 이제 경남 FC. 자, 우선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모재현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산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공격에서 좀 위협적인 모습을 종종 보여주긴 했지만 좀 마무리를 좀 못 지으면서 결국에 좀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전개를 어느 정도 해도 결국에 결정을 잘 못 지으면서 굉장히 좀 무득점 경기가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 결정력이 지금 많이 아쉬운 서울 이랜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기준 이제 1득점밖에 못할 정도로 지금 이제 공격 사이클이 좀 많이 침체된 상태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이전에 이제 골이 폭발했을 때랑은 달리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좀 안 풀릴 때는 거의 뭐 롱볼 위주로 좀 계속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롱볼 위주의 플레이가 결국에 이제 공격에서 좀 답답함을 이제 야기시키면서 결국에 공격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좀 상황이 좋지 못하긴 하지만 경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지금 원정 경기력이 그래도 좀 많이 좋은 편이에요. 홈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4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네, 이번 시즌 좀 홈 성적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거는 뭐 한 가지 언급을 해드리면은 이번 시즌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원정에서 홈에서 더 열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 지금 원정에서 지금 성적이 더 좋은 편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남이 어느 정도 좀 원정에서 갖는 이점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 경남이 좀 패배할 가능성이 좀 크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경남의 그런 공격력을 봤을 때 대승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현재 경남의 그 공격력을 봤을 때 서울 이랜드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원정에서 이번 시즌 패가 없는 경남이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상대로 좀 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택지는 그냥 두 가지로 좀 좁히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남 햄무, 안 그러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 가져가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 네, 언더, 네, 저득점 양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경남 햇무랑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거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K리그2 서울 이랜드랑 이제 경남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천 상무대 이제 성남FC. 자, 우선 이제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김동현 선수가 결장 중이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수 네, 두 명이 결장 중이네요. 지금 심동우 선수랑 지금 그리고 이종호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었고, 우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 안양과의 경기에서 이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최근 보여줬던 모습과 달리 좀 많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양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그런 공격 전개가 좋았던 모습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김천 상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이제 전남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긴 기간 동안 좀 승이 없던 그런 시기보다는 현재 좀 나은 상황이긴 해요. 그쵸.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원정에서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성남 경기력은, 좀 많이 불안정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금 두 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볼 점유율 자체는 김천 상무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김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기량이 좀 많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남이 좀 1대1로 마크하며 좀 수비하기 좀 벅찰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좀 어느 정도 이제 침투에 이제 성남 수비수들이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침투가 좋은 그런 김천이 좀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현재 지금 4연승 중이고, 그리고 지금 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매 경기 이제 멀티 득점을 할 만큼 지금 공격력이 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전 경기 좀 많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홈에서의 김천은 좀 약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요거는 김천 승, 그리고 요거는 한번 고배닥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은 오바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바를 보는 이유는 성남이 그래도 최근 뭐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약간 고려를 했을 때 뭐 김천이 만약 이긴다고 해도 언더보다는 좀 오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오바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김천과 이제 성남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사키 대 이제 간마 오사카. 자, 우선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병 수비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마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두 명이 결장 중. 네, 이렇게 즉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 리그 경기에서 이제 요코마리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비셀고베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 초에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그런 가와사키와는 달리 어느 정도 지금 폼을 계속해서 지금 끌어올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와사키고, 그리고 이제 간바 오사카 역시 지금 현재 이제 리그에서 2연승을 하면서 전반기를 좀 좋게 마쳤고, 그리고 이제 최근 계속해서 좀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런 간바 오사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양 팀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현재 이제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원정 기준으로 봤을 때 3경기 2승 1무로 지금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홈 가와사키 상대로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지금 5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상성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상대 전적 안에서 좀 대패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독 가와사키 홈에서는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간바 오사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게다가 이제 뭐 현재 뭐 가와사키의 지금 경기력이 시즌 초처럼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경기력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리그 기준 이제 4연승 중으로 가와사키 역시 지금 홈 경기력이 좀 굉장히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뭐 간바 오사카가 다 잘 나간다고 해도 현재 지금 홈 가와사키와의 그런 상성, 그리고 이제 홈 가와사키의 그런 극강의 지금 기세를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를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와사키 승.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은 네,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사키 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라와 대 이제 요코마리. 자, 우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커가 나고야로 가면서 결국 지금 핵심 공격 전력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융커의 이적은 좀 어느 정도 우라와 입장에서도 많이 뼈아픈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나고야와의 그런 컵 경기에서 이제 3대0 대패를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전 공격수들을 투입했는데도 답답한 그런 공격 전개를 보이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공격수였던 융커가 결국에 이제 이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출전을 못하다 보니까 공격에서 지금 더 막히는 모습을 보인 그런 우라와였다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친선 경기에서 이제 맨시티, 뭐 셀틱 상대로 좀 난타전을 펼치면서 뭐 여전히 지금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기 역시 이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팀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어느 정도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공격 쪽에서는 좀 요코마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침투나 이제 측면 공격 등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좀 우라와 그 수비진을 좀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다시 또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현재 지금 공격에서의 그런 기대값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이라고 해도 좀 요코마리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지금 원정이라고 해도 경기력이 지금 더 우세한 요코마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요거는 이제 요코마리 프랜승 보고, 그리고 이거 2.5 기준은 배당 대비 한번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 그쵸.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라와의 그런 공격력을 못 믿기 때문에 언더 배당이 거의 2배가 넘어가는 걸 고려하면은 네, 한번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 네, 요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코마리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르스 오사카 대 이제 FC 도쿄. 자, 우선 이제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팀 내 지금 득점 1위 공격수인 레온 세아라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지금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레스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용병 공격수가 굉장히 좀 공격에서 지분이 높은 편인데
지금 결장으로 이제 못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양 팀 다 이제 4일 전에 이제 컵 경기를 뛰었는데 이제 그 컵 경기에서 이제 두 팀 다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난 상대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극장골을 넣으면서 결국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뒀긴 했어요. 네, 정규 시간 안에서. 자, 하지만 결국에 이제 연장 경기까지 치르고 승부차기 끝에 결국에 이제 패배를 하면서 결국에 탈락의 그런 탈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부 리그 팀인 구마모토한테 좀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두 팀 다 이제 그 경기에서 풀라인업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경기력을 보였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도 이제 전반기를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좀 공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좋은 편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수비가 좀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홈에서 수비가 좀 많이 안정적인 편이고, 도쿄 역시 뭐 홈 원정 상관없이 좀 굉장히 좀 안정된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양 팀이 좀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좀 신중하게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아무래도 이제 보통 공격 전개를 좀 측면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좀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이렇게 세레스 오사카랑 FC 도쿄의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현재 이제 흐름이나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세레스 오사카가 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레온 세아라가 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좀 많이 크고, 그리고 이제 직전 쇼난 상대로 연장 경기까지 뛰면서 좀 체력적으로 지금 도쿄에 비해 열세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세레스 오사카가 좀 많이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좀 어느 정도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시즌에서 지금 원정 약세인 그런 도쿄라고 해도 좀 도쿄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FC 도쿄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C 도쿄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이제 J리그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마지막, 그쵸, 사실상 뭐 오늘 가장 기대되는 경기죠. 네, 커뮤니티 실드,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아스날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바르디올을 좀 영입하면서 이제 수비 전력을 좀 많이 강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코바치치까지 좀 영입하면서 좀 중원 뎁스를 좀 어느 정도 좋게 만들었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바치치 좀 영입을 좀 어느 정도 좀 긴도안의 그런 공백을 좀 메꾸기 위해 좀 영입을 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떠난 선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긴도안, 그리고 이제 맨디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도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바르셀로나로 FA로 이제 이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맨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강 팀인 로리앙으로 이제 이적을 했죠. 자, 이렇게 지금 지금 맨시티에 지금 어느 정도 영입설이랑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지금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중원 라인이 굉장히 좀 탄탄해졌어요. 그쵸? 이제 데클란 라이스가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공미 쪽에는 이제 하베르츠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전력이 많이 강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수비, 네, 풀백 라인에는 이제 팀버가 좀 합류하면서 미드필더와 그리고 수비 전력을 지금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지금 아스날도 굉장히 좀 이번 시즌 영입을 알차게 지금 보냈고,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자카가 지금 있다고 봐요. 네, 자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면서 이 정도로 이제 좀 떠난 선수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영입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지만,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번 시즌 공격적으로 좀 영입을 잘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덕배가 지금 못 나옵니다. 네. 케빈 더브라이너가 이제 결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상 좀 손실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영입한 지금 그바르디올 또한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역시 지금 어느 정도 핵심 선수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공격에서의 제주스, 그리고 풀백인 진첸코가 지금 못 나오면서 좀 역시 이제 맨시티랑 더불어서 좀 전력 손실이 좀 큰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래도 이제 뭐 살라와 선수까지는 약간 좀 결장 의심이다. 네, 이 정도로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두 팀 다 이제 친선 경기에서는 여전히 좀 막강한 공격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전 선수들의 그런 결장이 있는 양 팀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팀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력만 봤을 때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 팀이 또 이제 지난 시즌이랑 좀 컬러가 굉장히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좀 컬러를 좀 유지하면서 굉장히 좀 스피디한 그런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공격 라인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홀란드가 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든든한 반면,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제주스가 결장이기 때문에 포워드 라인만 봤을 때는 지금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미드필더진을 봤을 때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배가 일단 이제 결장으로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김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핵심 미드필더 이제 두 명이 빠진 거는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라이스를 포함해 지금 이제 웨데고르, 뭐 사카, 하베르츠 등 굉장히 좀 미드필더 전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중원에서만큼은 이제 맨시티한테 전혀 좀 밀릴 게 없는 라인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좀 어느 정도 공격진에서는 많이 밀리긴 하지만 미드필더진만 봤을 때는 아스날도 전혀 뭐 꿀릴 게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이 지금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전력도 더 강한 걸 알긴 하지만 배당 대비 지금 맨시티 승은 그렇게까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이 경기가 이제 중립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 팀 다 이제 시즌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기력에서 좀 폼이 좀 안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약간 요소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현재 지금 덕배까지 빠진 맨시티를 1.6배, 저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뭐 미드필더진도 이제 아스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경기는 만약에 저는 간다고 하면은 좀 못 먹는다고 해도 그냥 아스날 사이드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분석 결과 저는 그래서 이건 아스날 프랜승, 그 요건 한번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스날 프랜승의 무승부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커뮤니티 실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맨시티랑 아스날의 그런 이제 영입 선수랑 그리고 이제 방출 선수들을 좀 말씀을 듣느라 좀 분석 시간이 긴 점 아이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모든 경기가 이제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